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페코노미아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펫코노미. 예, 언뜻 이해는 갈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사업인가요? 자,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경제의 네. 합성어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 및 산업을 일컫는 음, 신조어입니다. 농림축산부와 산업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음. 올해 2020년에 무려 5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창업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네요. 예. 거긴 예전에 어떤 그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들, 뭐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애완동물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는지를 좀 직감할 수가 있는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까? 자, 농림축산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23.7%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입니다. 월 평균 양육비는 8만 6천 원으로 응답자의 66.5%가 10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답했지만 10에서 30만 원을 쓴다는 가구도 30%나 음, 되었습니다. 음, 이러한 현상은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핵가족화되면서 점점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4인 가족이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아야만 가능했지만 사람들은 혼자는 살고 싶지만 외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펫코노미 시장, 뭐 사업들이 다양하죠. 상당한 것 같아요. 종류도.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반려동물 키우는데 뭐 사료나 네, 병원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음, 사료, 간식, 장난감, 동물병원, 미용, 택시, 유치원, 호텔, 테마파크, 장례 서비스, IT 결합 상품까지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중에도 펫 호텔은 이미 전국에서 800에서 900여 개가 운영 중인데요. 그냥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파, 유치원, 수영장, 세미나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건 뭐 아이를 키우는 건지 동물을 키우는 건지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참 헷갈리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자,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전문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 집을 비울 때 가정을 방문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음, 반려동물의 피로 해소를 돕는 펫 아로마피스트, 그다음 산책, 놀이, 훈련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개선한 펫워커, 도그워커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문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억대 연봉의 그런 엄청난 직업이라고 하고요. 음, 이 밖에도 장례비, 병원비를 지급하는 펫 보험,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펫 전용 카드, 모바일 뱅킹에 반려동물 사진을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전문 보험 판매원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사회가 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려동물 관련 창업에 들어가서 이 펫시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존재하는 펫시터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도 펫시터 중개 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 그 도그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중에 그 회사에 310여 명의 펫시터가 활동 중이고요. 2015년 10월 오픈 당시 10명에 불과했던 펫시터가 30배 이상 늘었고요. 누적 회원수가 100명에서 현재 16,0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4년에서 5년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 흡연자는 없는지, 음, 유아는 없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원자의 10%만 펫시터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신원 검증을 합니다. 업체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펫시터는 식사, 배변, 산책, 수면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특정 장난감으로 놀아달라든지 산책 시간을 길게 해달라든지 등의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도 대체적으로 들어주는 편이고요. 펫시터는 자신이 맡은 강아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네. 하루에 5회 정도 회원에게 전송하고 하루 일지를 작성해서 마지막 날 함께 서비스를 건네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게
똑같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네. 원생을 일지를 적어 부메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1, 2개월 전에, 명절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네. 회원 중에는 마음에 드는 펫시터의 스케줄을 미리 알아본 뒤 여행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고소득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뭐 아이 돌보기보다는 페시터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이렇게 페시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또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 말고 그런 관련 창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네. 펫마트와 펫 카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음, 펫마트는 애완동물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죠. 지금도 많이 있지요. 예, 원주에도 뭐 펫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류로 다 나오는 곳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자, 반려동물의 음식에서부터요, 장난감, 옷, 그 외에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매장의 크기가 커지면 카페형으로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일반 펫 카페들이 보통 1만 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펫마트에서 펫 카페를 할 경우 용품을 사러 왔다가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고 행동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입장료도 받고 싶어하고 음료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반려동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매장을 찾는 과정에 자동으로 단골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용품 구매나 애견 미용, 호텔, 스파 관련 서비스 수요도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애견 수제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요. 매장별로 무료 체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견 수제 간식이요? 그렇죠. 아이들 수제 간식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돼요. 애견 수제 간식 네, 클래스입니다. 네. 이러한 펫마트와 펫 카페의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와 독립 창업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고 키워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면 유지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 이런 펫마트, 펫카페 영업이 될까 싶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펫마트 또 펫카페는 뭐 이미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업 말고 또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자, 우선 펫마트나 펫카페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반적인 창업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관련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슈퍼마켓을 하신다면 반려동물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서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반려동물 코너를 만들었는데 점점 판매가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재밌는 건 반려식물도 같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떤 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애완동물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쇼핑숍도 처음에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경쟁력 있는 거를 남의 매장 안에 조그맣게 해서 이게 이제 고객이 확보가 되면 확장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또 반응은 어떤지도 그쵸. 살펴보고 좋다면 이제 따로 창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오늘 펫코노미와 창업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경제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시장 및 산업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커져서 많은 직업과 창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펫시터, 반려동물의 피로 해소를 돕는 펫 아로마피스트, 산책 놀이 훈련을 통한 반려동물의 문제를 개선한 펫워커 등이 전문 직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창업으로는 펫마트와 펫카페 등이 유망하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펫시터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직 뭐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직업인 것 흔치 같아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고액의 이제 펫시터들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귀를 듣는 창업 정보 펫코노미와 창업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